자, 1차 방정식의 풀이법은 뭐야? 등식의 성질이요. 어떻게 알았지? 연기를 못하니까 내가 안 되겠다. 1차 방정식의 풀이법은 딱 한 가지, 등식의 성질이라고 했어요. 네 가지. 같은 등식이 있을 때 같은 수 또는 같은 문자를 양변에 더해도 같고 빼도 같고 곱해도 같고 0이 아닌 걸로 나눠도 같다. 자, 한 가지 원칙으로 푸는 거야. 한 가지 원칙으로. 그럼 2학년 때 배운 연립방정식의 풀이법도 한 가지예요. 그 한 가지가 뭘지 맞춰봐. 여러분 다 배운 내용이야. 가관법 맞아. 대입법 맞는데 한 가지야, 두 가지가 아니라. 그 한 가지가 뭘까요? 소거법이에요. 그 소거법의 원칙은 고등학교에서 나오는 연립방정식도 마찬가지야. 소거법이야. 그 소거법 안에 가관법, 대입법이 있는 것 뿐이야. 그냥 소거법 안에. 그러니까 큰 카테고리, 큰 컨텐츠를 말할 때 소거법이 맞는 거예요. 한 가지야. 자, 그럼 이제 3학년으로 넘어와서 2차 방정식의 풀이법에 대해서 배울 때 두 가지를 배웁니다. 먼저 인수분해야. 그 다음에 근해 공식이야. 근데 여러분은 이제 2차 방정식 처음 하는 게 아니니까 전체적으로 다 배운 적이 있고 여러 번 했고 또 고등수학도 하고 있으니까 내가 물어볼게. 좀 이상하지 않아? 왜 인수분해를 하죠? 인수분해 다 돼? 다 안 돼. 솔직히 말하면 되는 놈보다 안 되는 놈이 더 많아. 근데 왜 인수분해를 첫 번째로 하죠? 근해 공식은 다 돼, 안 돼? 다 돼요. 다 되죠. 그럼 근해 공식 하나만 배우면 되는 거 아니야 원래? 풀이기 쉬우니까. 더 빨리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의문점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만능인 근해 공식을 냅두고 인수분해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란 얘기죠. 왜? 굳이 왜 하냐고. 다 되는 놈은 다 안 되는 놈은 왜 굳이 하냐고. 방금 이야기한 이유가 뭐야? 방금 얘기했잖아. 인수분해 하는 이유. 쉬워. 편리하니까, 쉬우니까. 근데 그것도 되게 조심해야 되는 말이야. 왜? 누군가에게 인수분해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맞잖아. 전제 조건이 하나 깔려야지. 인수분해를 배운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인수분해 제대로 하는 사람에게는 인수분해가 압도적으로 쉽죠. 근해 공식보다 편리한 건 맞잖아. 네. 그래서 쓰는 거야. 뭔가 특별한 게 있지 않으면 그걸 쓸 이유가 전혀 없죠. 아니 다 되는 놈이 있는데 왜 굳이?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그 학교에서도 그러고 학원에서도 그러고 인수분해 잘 못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분명히. 수학 어려워하는 친구도 있어. 그냥 근해 공식 넣으라고 그래요. 달달달 그래요. 그럼 어쨌거나 풀려. 어쨌거나 풀린단 말이지. 무조건 풀리게 돼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게 나쁜 방법 아니야. 그렇다고 좋은 방법도 아니에요. 하지만 나쁘지 않고 어쨌거나 풀어내는 답을 내는 방법은 맞다는 얘기지. 근데 여기서 이 두 가지라는 게 어마어마한 차이점이에요. 한번 생각해봐. 1학년 때, 2학년 때 각각 방정식을 배울 때 생각해봐. 그 방정식 배울 때마다 맨 뒤에 뭐가 나왔어 항상? 예? 방정식 배우고 항상 뭐가 따라다녀? 활용. 활용이 따라다니죠. 활용이 따라다녀. 항상 활용 때 괴로워했지 다들. 네. 처음 배울 때 1차 방정식, 1차 방정식 활용, 연립방정식, 연립방정식 활용. 연립방정식의 활용이 나 개인적으로는 중학교 3년 동안에 제일 어려운 게 연립방정식 활용이야. 문제 종류가 너무 많아. 종류가 되게 많고요. 말도 많고. 차라리 활용은 2차 방정식 활용이 더 쉬워요. 솔직히 말하면. 2차 방정식도 활용이 나오는데 2차 방정식의 활용은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왜? 풀이법이 두 개니까. 맞죠? 각각의 풀이법에 대한 활용이 각각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의 활용이 그 범위가 훨씬 넓어요. 그러나 좀 전에 얘기했듯이 2차 방정식 활용은 쉽다라고 그랬잖아. 왜? 중학생이니까. 고등학교 가서 2차 방정식 활용하면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아마 공통수학 1 기억해봐. 2차 방정식의 활용이 뭘 뜻하냐면 근해 분리도 나오는 거고 함수랑 엮이는 것들 다 활용이야. 엄청나게 범위가 넓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풀이법이 두 개 때문이야. 인수분해 가지고도 활용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고요. 근해 공식 가지고도 근해 공식 가지고 활용하는 게 훨씬 더 많지. 근거 계수에 관계 있죠. 근해 분리 나오지. 고등학교 가면 굉장히 다양하게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2차가 어려워지는 거야. 다시
3차로 가볼까? 3차 이상을 우린 뭐라고 불러? 고차라고 하죠. 고차 방정식 프리폼 뭘까요? 도리대법. 고차, 쟤는 언제부터 졸리니? 쟤 완전 눈이 반쯤 감겨있는데? 일어나 졸리면. 안 괜찮아 내가. 가서 딱밤할 거야 졸면. 자, 고차 방정식의 풀이법은 다시 한 가지예요. 인수분해밖에 없어. 조립제법이 아니라 인수분해지. 고등 수학 다 했잖아. 인수분해 말고 또 있어? 없어요. 3차 근해 공식 배웠어? 없어요. 대학교 수학과 가면 배웁니다. 수학과만 배워. 나도 몰라. 난 수학과가 아니라서. 배운대. 공식이 한 페이지래. 몰라. 그러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말이야. 생각을 해봐. 거꾸로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방정식을 푸는데 3차, 4차를 푸는데 인수분해가 안 된다? 그럼 둘 중에 하나야. 오타야. 무조건 되는 놈만 나와. 고등학교는 무조건 안 되는 놈이 나올 수가 없다고. 아니면 자기가 찐따야. 인수분해 못하는 거야. 둘 중에 하나야. 무조건. 고등학생에게 인수분해가 안 되는 3차가 나온다? 안 나와요. 절대로 안 나오니까. 그럼 믿음은 가져도 된다. 아 얘는 무조건 된다. 인수분해가. 그 정도 믿음은 가져도 된다. 다시 1차, 2차, 아니 1차 연방, 2차, 3차, 4차를 봤을 때 가장 복잡한 게 2차예요. 왜? 풀이법이 두 개니까. 그걸 명심하게 머릿속에 갖고 가야 돼. 그 중에서 이제 근해 공식에 대해서 볼 거야. 근해 공식은 다시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완전제곱식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냥.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근해 공식이 아니라 그냥 근이야. 걔가 근이라고. 자, 먼저 C를 넘기는 게 먼저가 될 수도 있고 A로 나누는 게 먼저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뭘 먼저 하든 상관이 없고. A로 나눕니다. 그리고 완전제곱식을 만들기 위해서 절반의 제곱을 양변에 더해줍니다. 그럼 얘는 완전제곱식이 되겠지. 얘도 통분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제곱을 벗겨내. 그럼 얘는 루트가 씌워지고 뿔마가 되는데 얘는 밖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넘기면 분모가 똑같으니까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설마 이거 모르는 사람 없겠죠? 외우고 있을 거라고 믿고. 하나 팁을 줄게. 예를 들어서 비슷한 예가 있습니다. 맥락은 아주 다양한 문제가 없어서 내가 이거밖에 없다고? 아씨. 예를 들어 볼게요. 59쪽에 뭐 꼭 이거랑 맞는 예는 아닌데 그냥 억지로 여기 봐봐. 1번 요런 유형. 지금 내가 말하는 건 어떤 일종의 팁이야.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라 이렇게 하면 좋다는. 1번 같은 유형 봐봐. 잘 봐봐. 5번 또는 2번 또는 4번이었나? 아닌데? 아 왼쪽이. 아무튼 문제에서 뭐 이런 식으로
문제 안에 완전 제곱식 형태가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완전 제곱식 형태가. 그리고 뭐 걔를 풀면 뭐가 나오고 저쩌고 그래.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이런 걸 보자마자 뭐 A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전개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x 플러스 4의 제곱은 1대 뭐 어쩌고 하네. 뭐 x가 어쩌고 이거를 전개를 한다. 그래서 얘를 근해공식 넣는다. 이런 짓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예전에도 그 얘기 한번 한 적이 있을 거야. 처음에 3-1 할 때. 기억 안 나겠지? 물으면 답을 해 임마. 기억나 안 나? 왜? 목 아파? 이렇게 해도 문제는 풀려요. 근데 이렇게 하지 마. 이거 되게 바보 같은 짓이야. 왜 그러냐면 얘를 근해공식 넣는다는 얘기잖아. 근데 근해공식이 뭐 하는 과정이라고 그랬어? 완전 제곱식 아니에요? 완전 제곱식 만들어지는데 왜 풀었다가 다시 했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해공식이라는 게 어떤 다 풀려져 있는 식을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란 말이야. 근데 만들어져 있는 걸 왜 도로 풀어헤쳤다가 다시 만드냐는 얘기지. 그 진짜 멍청한 짓이야. 그냥 여기 있으면 그냥 이렇게 가라고.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요. 이렇게 가는 게.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여기는 A가 있으니까 불편한데 여튼 그 다음에 두 번째 어쩌고 저쩌고 방정식이 X가 뭐래. 자 그러면 얘를 풀면 이게 된다는 얘기잖아. 맞아요? 네. 그럼 얘를 가지고 얘를 만들 수도 있어야 된다고.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내 말은. 이해돼요? 그 정도 기술은 가지고 있어야 돼. 아랫반 애들한테는 이렇게는 안 합니다. 그냥 풀으라고 그러죠. 얘를 가지고 얘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할 수 있죠? 다 넘기면 x 더하기 4 루트 2 양변 제곱하면 벌써 나왔네. A는 1이잖아. 그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이걸 다 풀어헤치고 그냥 근해공식 넣고 이게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 그게 현명한 건 아니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중등 과정에서는 지금 근과 계수할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은 없어요. 교과서 기준으로 말하는 거야. 근데 그거와 관련돼서 그걸 이용하면 쉽게 풀리는 문제가 있죠. 쓰세요. 배운 사람은 쓰는 게 나쁜 건 아니야. 근데 서술형에 쓰면 안 돼. 교과서에 없는 거기 때문에 서술형이 혹시라도 서술형에 나왔는데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였으면 아마 감점할 거야. 근데 이러는데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그 얘기를 했다 그럼 써도 돼요. 근데 그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할지 안 할지 나는 모르니까. 선생님들마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나는 몰라. 그리고 지금 고등 거로 또 얘기를 하자면은 공통수학 1에 3차 방정식 근과 계수의 관계 안 나옵니다. 교과서에 없어요. 근데 참고서는 문제집에 있어. 본 적 있지? 색은 알파,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이게 참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교과서에 없어요. 그것도 이제 서술형에 쓰면 문제가 돼요. 근데 교과서에 이런 문제 있다. 이 셋 중에 하나 가려놔. 하나. 세 개는 네 개죠. 네 개. A, B, C, D 네 개 중에 세 개는 주고 하나 가려놔. 그래놓고서 한 근을 줘. 그냥 뭐 E-I라고 하자. 그냥 한 근이. 그랬을 때 다른 두 근과 이 값을 구하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본 적 있을 텐데 이런 문제. 문제집에 다 있어요. 그냥 이걸 가지고 따진다면 이렇게 합니다. 한 근이면 다른 한 근은 무조건 이거죠.
편례건이 존재하잖아. 실수니까. 네. 그럼 나머지 한 거는 모른다 치자. 그럼 얘를 이용할 거 아니야. 얘를 이용해서 이 4개 중에 3개는 주고 하나를 안 줬다. 아니면 4개 중에 2개를 주고 2개를 안 줬다라고 하면 할 수 있잖아. 알파 금방 찾아요. 맞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나머지 2군도 찾고 계수도 다 찾을 수 있어. 그죠? 그런데 이런 문제는 이걸 이용해서 푼다고 알고 있는데 교과서에 이게 없다라고 했잖아. 그럼 이런 문제가 교과서에 없겠네? 있어요. 자, 교과서는 어떻게 풀려 있을까? 교과서에 뒤에 풀이 나오잖아, 요새는. 네. 교과서에 이 문제 나옵니다. 그럼 이렇게 풀려 있을까? 이렇게 안 풀려 있어요. 왜? 이게 없는데? 그럼 교과서에 어떻게 풀었을까?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 3차 방정식에 대입합니다. 대입해요. 실제로. 세제곱 해서 대입해.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가 나와? I 없는 애, I 있는 애 묵지. 그래서 능력 한번 찾을 수 있지. 그렇게 풀어. 답답하지. 네. 근데 교과서는 그렇게 나와 있어. 참고서나 문제집에 다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뭘 따라가야 돼? 무조건 교과서 따라가야 돼. 답답하지?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여러분이니까 내가 고등 거까지 다 섞어서 얘기를 하는 거야 내가 지금 다. 그리고 57쪽에 맨 안에 봐봐. 그게 무슨 얘기야? 판별식. 판별식이죠. 판별식이라는 단어도 중학교에서 안 나와요. 사라졌어. 그게 왜 사라졌는지 정말 나도 모르겠어. 선생님도 다 판별식이라고 얘기할 걸 학교에서도 이게 이름이 판별식이니까. 근데 판별식이라는 단어가 교과서에 안 나와요. 가끔은 교과서 쓴 사람도 정말 궁금해. 무슨 생각을 쓰는지. 아니 판별식이라는 단어를 쓰려면 이거 빼야지. 이 내용을 아예 빼든가. 근데 있어. 근데 판별식이라는 단어만 못 써.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제 문제 푸는 시간 갖자. 58쪽부터 한번 풀어보세요.